안녕하세요. 어느새 10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주차 1차 시에는 행렬 벡터에 대한 선형대수 흔히 말하는 리니어 알지브라의 기본이 되는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살펴보고 했습니다만은 사과가 예를 들어서 무시장에 내려가서 사과랑 배랑을 사와서 예를 들어 사과 두 개 더하기 배 세 개를 배 세 개를 샀더니 예를 들어서 35,000원이다. 그리고 사과 하나에 배를 두 알을 샀더니 예를 들어 25,000원이다. 그럼 예를 들어 사과는 얼마고 배는 얼마니와 같은 가격을 묻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내기를 ax 더하기 by equal p니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다음에 cx 더하기 dy니 equal q니 같이 두 개의 수식 사과와 배라는 미지수 가격 알고 싶은 가격 그리고 개수는 이제 개수라고 해서 코에피션트와 같이 상수를 곱해서 이제 더하면 어떤 가격 P가 만들어지고 또 CX DY를 했으니 어떤 가격 Q가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개수는 개수끼리, 요 변수는 변수끼리로 묶은 게 이 개수 행렬과 요 변수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가격표가 P와 Q가 되는 것을 하나의 벡터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을 붙인 거죠. 뭐 이런 거를 벡터라 부른다, 이런 거를 매트릭스라 부른다, 이런 걸 벡터라 부른다와 같은 거는 뭐 그냥 용어니까 그죠?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용어는 뭐고 그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와 같이 극세 기호로 표현을 하고 그 말 뜻은 뭐다? 이 개수의 수효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변수, 지금 같은 사관이 변이와 같은 변수의 가격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불한 금액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여러 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매트릭스니 여러 개의 항목이 엘리멘트가 있는 벡터니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A, X equal B와 같은 유형의 이게 A, 이게 X, 이게 B와 같은 유형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A 곱하기 X는 B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선형대수라고 합니다. 왜 선형대수라 부릅니까 하면 이 A니 이런 값은 4개의 어떤 항목이 들어있었잖아요. 2, 3, 1, 2와 같은 이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에 마치 숫자인 양을 다루고 있는 거죠. 개수가 많은 거를 하나의 숫자인 양 다루고 있는 거고 X 역시 X 속에는 사관이 변이와 같은 스몰 x, 스몰 y 같은 값들이 차례대로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인 양 X라는 숫자인 양 나타내고 있다. 수를 대신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를 나타냈던 모양을 봤더니 y 이퀄 ax와 같은 형태의 1차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1차식은 직선식이라서 그때 직선의 선자를 따와서 선형이다 이렇게 직선형이다 이 말입니다. 곡선형이 아닌 직선형입니다. 이런 말 뜻을 갖고 있어요. 뭐 심오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말을 그렇게 용어를 갖다 붙였구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각각의 행렬이며 벡터며 각 하는 그 기능이 뭔가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지금 같으면 사과와 배의 가격을 시장 통에 내려가서 사온 개수만큼 해서 지불한 금액 통해서 사과 값은 얼마, 배 값은 얼마를 찾는 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연산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화한다 그러면 A 매트릭스라는 것을 M 칸, 그죠? 그러니까 열로 이런 걸 우리 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열, 첫 번째 열이 M 개가 이제 하나, 둘, 셋, M 개. 둘째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M 개, 그죠? 그래서 결국 M 개란 말은 이런 행이 M 행이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행의 숫자를 M,
그 다음에 이런 열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n번, n개가 돼서 그러니까 요 마지막 끝단은 첫 때가 1, A 1, 1이 하다면 A, 두 번째 A 2, 2와 같은 걸 하다 맨 마지막 A, M,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A 매트릭스는 M 곱하기 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이 M개가 있고 열이 N개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3 곱하기 2다 치면 수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 수평의 행이 세 개가 있고 수직의 만들어진 행이 두 개가 있다라는 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세 개가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 두 개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A는 3 곱하기 2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도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걸 헷갈려 할 필요는 없고 당연하네 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벡터니 행렬이니 이와 같은 거를 다룰 때 심볼 기호를 통일을 해서 쓰고 있어요. 벡터를 나타낼 때 보통은 스몰 캐릭터, 그러니까 소문자에다가 이 위에 뭐 A 이런 화살표를 넣어서 벡터로 나타냅니다. 그런 걸 벡터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폰트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탈릭에 에러를 붙인 건데,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볼드체죠. 그러니까 굵직한 볼드체인데, 볼드체 소문자를 쓰면 이 벡터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벡터는 이게 V가 V1부터 Vn개가 있는 n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아래로 쭉 나타내는 것을 칼럼 벡터라고 부르고, 열 벡터라고 부르고, 수평을 똑같은 모양인데 수평을 쭉 나열하는 것은 우리는 행 벡터라 불러요. 로우 벡터라 불러요. 로우. 이것도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 벡터든 열 벡터든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나중에 연산을 해나갈 때 행인지 열인지에 따라서 산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정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 벡터와 B 벡터가 두 개 다 n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두 열 벡터가 있다고 봤을 때 그들의 연산, 합의 연산 또는 빼기의 연산, 빼기 연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합의 연산하고 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 모두 요소별로 더하고 요소별로 빼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벡터의 연산에서 방금 덧셈 뺄셈을 해봤는데요. 곱셈도 있습니다, 그죠? 곱셈 A 벡터와 B 벡터가 곱셈이 될 때 이 곱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도트 프로덕트로 해서 점적, 이 가운데 점을 찍어서 A 곱하기 B, A 가운데 점을 찍는 거고, 그 연산은 다른 말로는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트랜스포즈란 말은 열 벡터를 행으로 자리 이동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A가 위에서 열 벡터, B도 열 벡터를 했는데 A 닷 B는 닷 B라고 하는 건 각각을 각 요소별로 곱해서 다 더하는 과정이다. 요소별로 곱하면 어떤 값이 커지는 값이 만들어지고 그들을 다 더하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스칼라 값이죠. 단순한 값이죠, 그죠? 단순한 값 이런 값이 뭐 어떤 산수 한 극역과 오메가와 같은 산수값,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는 스칼라 프로덕트가 된다. 스칼라란 말은 숫자가 크기가 크니 작으니와 같은 스케일, 크기 값으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다 그랬는데 크로스 프로덕트, A하고 B를 곱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크로스, 그죠? 곱혀 모양을 나타내는 거는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3차원이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3차원이잖아요. 그러면 I, J, K 즉 X축, Y축, Z축으로 축 방향으로 A열을 행으로 나타내고 B열을 행으로 나타낸 걸로 가지고 그들의 절대값을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절대값을 구한다는 말은 절대값 연산은 대각선 방향으로 산수를 하는데 여기 I
여기 i의 요 값, 요 a2, b3 하고 여기로 넘어가도 대각선 방향이잖아요. b2하고 a3를 곱해서 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든 이 과정을 하면 i는 이렇게 되고 또 j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같은 방식으로 써서 나타내는데 그렇게 나타나면 j도 나타내는데 j도 요 앞에 값과 요 뒤에 값 j 길을 빼고 난 다음에 요 값들을 가지고 산수를 해요. 요 값들을 가지고 산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쓰고 여기 마이너스를 쓰고 j 낳고 요거를 열로 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k는 또 k대로인데 사실은 이건 뭐 어떤 트릭과 같은 트리키한 내용인데요. 사실 뭐 연산을 꼭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은 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k 2혈과 2현을 배제한 이 부분만 산수를 하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a 1, b1, a2, b2와 같은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열돼서 산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순서를 고스란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마이너스라는 걸 썼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일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J를 연산을 하는데 J를 이렇게 연산하고 대각선 방향 또 J를 이런 방향 그죠? 그 세 개의 값을 곱하는 거잖아요. 빨간색으로 곱한 거를 플러스 방금 다른 색깔로 해서 나타낸 요 곱하기를 마이너스를 취하는 값을 하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A3에 B1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빼기 요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요 순서를 그냥 지킨 거예요. 제일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IJK라고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고스란히 이용해도 되는데 요 틀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러니까 틀을 유지하는 거. 요 순서들 있잖아요. 요 순서 1, 2, 3이라는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면 여기 마이너스 뭐가 붙는 꼴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수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I, J, K라는 게 어떤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1축, 2축, 3축. 그러니까 어떤 값을 산수를 하면 산수값이 나오고 산수하면 산수값이 나오고 산수하면 산수값이 나오고 그 스케일러 값에 그죠? 절대값에 어떤 I 방향, J 방향, K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각각의 방향으로 각각의 값이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에요? 어떤 값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값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좌표, 다시 말하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거는 어떤 공간에 있는 한 점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벡터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아까 위에 얘기했던 덧 프로덕트는 결과가 스칼라라고 했는데 비해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결과를 계산하고 난 그 결과는 IJ, K와 같은 유형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벡터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고 닷 프로덕트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또 부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이름조차도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의 어떤 양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용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게 교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교육할 때 내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러한 내용은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유사하게 지금 벡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벡터의 연산, arithmetics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매트릭스도 비슷합니다라는 거예요. 매트릭스는 그것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행 벡터든 열 벡터든이 벡터가 여러 개가 더 놓여 있는 걸 매트릭스라고 그러니까 행열이라고 그러니까 행도 여러 개 있고 열도 여러 개 있으니까 행열인데 그 매트릭스는 이제 열 벡터든 행 벡터의 연산법에 준해서 계산을 합니다. 말하자면 A 매트릭스가 있고
A 매트릭스가 있고 B 매트릭스가 있다 칠 때 동일한 m by n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디멘전이 같다면, 차원이 같다면 그들의 연산을 할 수 있을 텐데, 덧셈은 각 항별로 덧셈, 뺄셈도 각 항별로 뺄셈, 그와 같이 나타낸다. 그 다음에 element wise multiplication, 이 하다맛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o, 이거를 .o 동그라미 알파벳 O라고 부르고 .o로 .o로 부르고, 그 개별 요소들끼리 곱해서 다 더한 거를 전체 행렬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매트릭스 애리트메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A 매트릭스가 m by n이고 B 매트릭스가 n by k면 m by n 이 보랏빛, n by k의 노란빛으로 연산을 하면 여기서 요 개수가 n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개수가 n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요 길 개수고, 두 번째 칸이 여기 이 세로로 개수 적혔으니까 두 번째 n과 요 첫 번째 노란빛의 첫 번째 개수가 같으면 꼭 n by k니까 둘 다 n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들을 요 값 곱하기 요 값, 요 값 곱하기 요 값을 순차적으로 해서 계산 다 곱하고, 그래서 곱해서 다 더한 거를 여기다가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해요. 그냥 요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하면 요거에다가 요걸 하면 요 여기 값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을 하면 연산의 결과는 어때는 결과는 m 곱하기 n에다가 n 곱하기 k를 하니까 요 n과 요 n이 같으면 연산이 가능하고, 곱하기 숫자가 같으니까 가능하고, 나머지 m 곱하기 k가 만들어지는 연산법을 우리는 매트릭스의 곱셈이라고 불러요. 매트릭스의 일반적인 곱셈이다 라고 불러요.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걸 a 곱하기 b, 그러니까 a 곱하기 b를 그냥 a, 뭐 아까는 .o니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 .o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그냥 a, b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b 곱하기 a하고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건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b는 n 곱하기 k고, 그죠? a가 m 곱하기 n이고 b가 예를 들어서 n 곱하기 k면 아까는 m 곱하기 k가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b가 n 곱하기 k고 a가 m 곱하기 n이냐면 이 k하고 m이 같지 않은 게 산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같은 개수를 서로 곱하기 하는 말은, 곱셈이라는 말은 곱셈이라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오퍼랜드, 즉 p 연산자가 있어야 해서 그걸 곱할 끼인데 그 개수가 다르니까 산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게 되어서 이게 항등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소들을 그러니까 표기의 방법으로 A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게 m by n의 어떤 의미의 어떤 n개의 행과 n개의 열이 있는 그런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옆에 있는 이런 식으로 A1 트랜스포즈, A1 트랜스포즈라는 건 뭡니까? 요것들의 값이 그죠? A1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요게 A1 이죠? A1은 원래 이제 열벡터로 나타낸 끼인데 그거를 행으로 나타냈으니까 트랜스포즈 이렇게 쓴 겁니다. 마찬가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와 같은 그거 아까 A 곱하기 B라는 거는 지금 같으면 A1 트랜스포즈 B1, A2 트랜스포즈 B2 같은 이런 어떤 연산법이 쭉 산수가 되어서 뭐 복잡한 결과물로는 굉장히 요소들이 쭉 많은, 그러니까 n by n by k면 요 개수가 요런 개수가 요쪽으로 m 개가 있고 요쪽으로 k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역행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게 아이덴티티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정보라고 할 때 어떤 단일체의 의미, 단일체의 개체를 우리 아이덴티티, 단일 개체의 어떤 개인의 성격,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개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경우는 n by n이든 n by n이든 이제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동일하다면이죠. 그랬을 때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 주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이 값들이 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빵인 그런 어떤 거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용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A 매트릭스가 n by n의 매트릭스 있는데 거기에 B를 곱했더니 1이 되더라. 그 말은 뭐예요? A 곱하기 B가 1이란 말은 B는 말이에요. A분의 1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A분의 1이란 말은 A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역수라고 그러잖아요. 역수. 인버스 밸류. 역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A 매트릭스가 있는데 거기 B를 곱했더니 I가 돼서 1이 되더라. 말은 뭐예요? B는 A의 인버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뭐 개념 설명도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거지만 A 매트릭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2바 이네요, 그죠? A 매트릭스가 있는데 A 매트릭스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노? 절대값은 산수는 주대각선 곱하기 빼기 반대각선을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2, 1, 1, 2와 같은 게 있다면 이 매트릭스의 절대값 A 디터민트죠. 디터민트는 뭐냐? 이 주대각선 곱하기 빼기 이 주대각선 반주각선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4 빼기 1 즉 3이 이 디터미넌트다. A의 크기다. A의 크기다 이 말입니다. 자, 실제 A의 크기는 2차원에서 이 두 점 2,1, 1,2라고 하는 어떤 두 점 그러니까 2,1, 1,2 요점 두 점이 있는 이러한 두 점을 있는 게 원점에서 있는 게 이런 게 될 텐데 요들의 확장 버전의 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차원이면 3by 3인 3차원 공간에서라면 그러면 세 점이 만들어질 텐데 뭐 접시기 하나 더 있고 뭐 어떤 세 점이 만들어지는 게 있을 텐데 그 세 점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엮어내는 빗변, 사변 세 개의 점이 있는 걸 다 다시 이렇게 모으면 다시 모으면 어떤 다이아몬드 꼬리 만들어지겠죠. 그 다이아몬드 꼬리의 부피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연산은 주대각선 빼기 반대각선의 곱의 빼기다 연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다차원 지금은 좀 전에는 2차원 그 2차원 공간에서 이야기였다면 다차원 예를 들어 3차원이든 4차원이든 다차원 공간의 행렬 그러니까 n by n이 되는 동일한 것이 됐을 때 그때의 그러면 역행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역행률 구하는 거는 구하긴 구해야 될 텐데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인버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B를 A 곱하기 B를 했을 때 1이 되도록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할 때 A 인버스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길 텐데 인버스는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A분의 1은 이 말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B가 그죠?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 이 A가 요소값들이 있는 이 요소값들에 의해서 값이 정해질 텐데 크기가 있죠. 그러니까 부피니 뭐 입체의 부피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피가 예를 들어 7이다 그러면 7분의 1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비기능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이 마이너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고 다차원 공간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차원 공간이 아니면 별거 상수할 것도 없으니까 뭐 주대각선 빼기 마이너스 대각선 하면 되니까 크게 없는데 이제 그게 다차원이다 보면 이제 연산법의 어떤 기초이래요. 마이너는 1,1에 대해서는 1,1에 대한 마이너는 2, 그러니까 2선과 2선을 뺀 2,2후 이거 2A 2, 3, 2A 3, 2, 3 요거죠.
요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항에 대한 마이너는 요 항과 요 열과 요 행을 뺀 거, 요거와 요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A1, 31, A23, A33 그와 같은 것들의 절대값 값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라고 불러요. 이제 그 마이너에다가 이제 커팩터라고 해서 이게 뭐 I 칸에 I 행에 I 10번째 J 번째 옐로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을 CIJ라고 그러면 M 방금 얘 마이너 IJ에다가 I 더하기 J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같으면 이거잖아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이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2승이니까요. 1.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가 지금 홀수 있고 뭐 같은 짝수 같은 수라면 그런데 이게 달라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홀 하나는 짝이면 어떻게 돼요? 홀수가 되잖아요.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잖아요. 그렇죠? 홀수 더하기 짝수 뭐 어떤 짝수도 하면 홀수가 되는데 그 홀수가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짓는 항이 지금 코팩터를 계산하는 이 MIJ 마이너에다가 부호를 결정짓는 걸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거를 코팩터 매트릭스로 부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의 트랜스포즈를 나타내는 거를 그 트랜스포즈를 나타내는 거 조인트 조인트 어조인트라는 게 조인트는 붙다는 거 어조인트 거기다가 갖다가 붙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어조인트 매트릭스 부르고 그거는 코팩터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가로를 세로로 바꾸고 뭐 세로를 가로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하는 걸로 나타내면 아까는 C11, C12, C13으로 갈 게 1로 오는 거죠. C11, C12, C13. 그러니까 가로로 갈 걸 세로로 갔으니까 자리를 이동했잖아요. 트랜스포즈. 포즈는 어디 앉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앉는 것을 바꿔서 앉는다. 자리를 교체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수평을 수직으로 바꿨다 이 말인데 그런 트랜스포즈로 나타내는 것이다. 뭐 그와 같은 과정으로 해서 산수를 하는 인버스 매트릭스, 즉 B라고 하는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분해, 그러니까 아까 어떤 값이 7이다 그러면 7분의 이렇게 나타나는 그들의 어조인트 매트릭스를 나열한 것을 B 매트릭스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거는 A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 좀 전에 1, 1, 2와 같은 이런 단순한 거라면 이게 절대값은 3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1에 그 다음에 뭐 요 위치와 요 위치를 바꾸고 요 위치와 요 위치 바꾸고 요 위치와 요 위치 바꾼데 부호를 마이너스 보고 요도 위치 바꾸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2는 그대로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 산수를 해볼까요? 1하면 4 1하면 또 마이너스 1이잖아요. 3이죠. 3분의 1에 3이니까 뭐야? 결국은 1이 되는 그런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태로 이 A 매트릭스라는 걸 생성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개념으로 또 하나는 이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팩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팩터라는 말은 좀 처음 듣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처음 이제 이런 용어를 접하게 되니까 좀 버겁다 그럴까 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손쉽게는 좀 전 교수님이 A 매트릭스 있는데 A 매트릭스 2, 1, 1, 2다 치면 이 2, 1, 1이라는 게 뜻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디터미넌트로 가면 이 공간에서 이 점 두 개가 만들어내는 점 두 개가 한 게 이런 값이 있잖아요. 이런 값 두 개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이렇게 확산해서 이게 면적이 뭐 A가 3입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112가 뜻하는 바는 결국 요 위치와 요 위치를 나타내는 거, 요 원점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이 말뜻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도형이 예를 들어서 1,1, 1, 지금 여기 1,1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사각형 1,1이면
정사각형이 되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봤을 때 그런 게 있다 봤을 때 어, 그런 정사각형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정사각형이 2,1, 1,2와 같은 이 행렬 A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가 0,0, 그다음 여기가 1,0, 여기가 1,1, 그다음 여기가 0,1과 같은 4개의 점으로 구성된 정사각형인데 거기에 A가 곱해짐으로써 어떤 점으로 바뀌는데 와 같은 걸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 1, 1, 2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0,0을 곱하면 당연히 그들도 0이죠. 그죠? 그다음에 1,0. 요 점이 1,0이 1, 1, 2에서 어떻게 산출되냐면 요 2,1만 만들어지는 거죠. 2,1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요 점은 1 곱하기 2, 1 곱하기 1 하니까 다음에 3이죠. 3, 1,1, 1,1, 2,1인가 여기도 마찬가지 3,3으로 여기가 2, 3 여기가 2, 3이니까 요 위치로까지 가는데 요 점은 여기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 1,1의 위치가 요 점인데 요 점이 여기로 3,3의 위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결과를 다 나타내서 보면 요 정사각형의 모양이 요 2, 1, 3, 3 그다음에 2, 1, 1과 같이 만들어지는 아까 모양으로 얘기하면 이 보리밥대기 모양의 형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 4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던 어떤 고무판 위에 4개의 점을 만드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놈을 쭉 이쪽 방향으로 쭉 3배를 늙고 이쪽 방향으로는 그냥 그대로 있는 한 점을 쭉 늙히면 원래 있는 그놈은 그대로 있는데 비해서 상대방은 요 길이는 계속 같은 길이라는 얘기가 되죠. 요 길이 같은 길 계속 늘어나가지고 한쪽은 쭉 늘어가고 한쪽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게 여기가 2, 1, 여기 3, 3, 여기가 1, 2와 같은 요 4점으로 구성된다는 걸 우리가 y는 ax를 통해서 산수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형 대수의 선형 변화를 일으킨다. 뭐가 이 2, 1, 1, 2와 같은 매트릭스가 그런 걸 나타내는데 그런 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했어요. 이 아이겐밸류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요 길이 방향으로 3배가 늘어나고요. 요 길이 방향으로 한 배 그대로입니다. 크기가 안 변합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 산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산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X가 예를 들어 B다. 이와 같은 꼴이라고 봤을 때 이 A가 지금 1, 2 이 같은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어떤 X를 K 비하면 B입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어느 X 방향으로 K 비하는 겁니까?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AX 빼기 KX는 동일한 B인데 동일한 B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0이라 칩시다. 그러면 AX-KX를 하면 0이가 되겠죠. 실제 AX 빼기 KX 하면 B 빼기 B니까 0이잖아요. 그럼 0이 되는 거죠. 근데 잘 보면 A는 매트릭스로 했고 K는 지금 상수배라고 했잖아요. 상수배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는 게 아까 1 매트릭스,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어요. 거기에 어떤 X 행렬로 하면 제로가 됩니다는 말하고 같죠. AX 이퀄 B가 KX 이퀄 B라는 말을 했을 때 B 빼기 B를 0이라고 보면 이와 같은 과정에 보면 이게 결국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산수를 하려 그러면
A 매트릭스 이렇게 있고 B 매트릭스 KI 매트릭스 있는데 그 KI는 여기 K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빼기 제로니까 그죠? 그렇게 나타내 보면 이와 같은 식이 되고 그 산수를 하면 디터미넌트 산수를 하면 2 빼기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이와 같은 함수가 되고 이 제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4 K 더하기 4 빼기 1은 K 제곱 마이너스 4 K 더하기 3 걸 되고 그는 K 더하기 3에 빼기 3이네. 빼기 3에 K 빼기 1은 0이 되는 그죠? 0이 되는 그래서 그 결국 K는 뭐다? 3 아니면 1이다. 그죠? 3 아니면 1이라는 말이 이때 3, 이때 1이 뭔 뜻인가 하면 아까 교수님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했는데 이 면적이 3배가 된다는 건 디터미넌트 이야기도 했지만 요 길이 방향으로 요 길이가 3배가 커졌다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1,1이 3,3으로 갔잖아요. 1,1이 3,3으로 갔잖아요. 3,3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방향으로 3배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3이에요. 자, 그럼 3이라는 말 뜻은 뭔가 하면 아까 ax-ki가 그죠? 3이거나 1이거나 이 이야기인데 3이면 a가 2 빼기 3 1에 2 빼기 3이었잖아요. k가 아까 3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거기에 x 1x 이렇게 할까요? 가 0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1 더하기 x2는 0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x1하고 x2는 같죠? 그 말은 어떤 벡터 1번 k가 3인 게 첫 번째를 했을 때 x 벡터라는 거는 x1하고 x2를 했는데 그 놈이 같으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다 같은 수 0.7 이와 같은 동일한 값이라는 게 동일한 값이 첫 번째 방향의 값이나 두 번째 방향의 값이 같으니까 뭐예요? 1,1의 위치 3,3의 위치 0.7,0.7의 위치 0.5,0.5의 위치와 같은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 방향을 뜻하는 거죠. 그죠? 이 방향으로 3배다. 또 마찬가지로 K가 1이면 2 빼기 1 여기 1이면 2 빼기 1 이와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2 빼기 1이면 뭐예요? 1이잖아. 그죠? 그죠? K 2 빼기 1 x1 더하기 x2는 0이면 x1하고 x2는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x2 두 번째 벡터는 1하고 마이너스 1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고 이 마이너스 1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또는 이 방향. 그렇죠? 이 반대각선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는 크기 값이 변화가 없는 1배고 이 방향 1,1 방향으로는 크기 값의 변화가 3배가 되는 그런 걸 뜻한다라는 것이 지금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라는 말 뜻이에요. 막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독일말 아이겐 벡터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아이겐이라는 말은 유니크한 의미가 고유하다. 우리말로 고유하다.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벌써 설명 다 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번 장은 참 재미난 게 4장이 교과서가 0절부터 보통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4장 1절, 4장 2절 이렇게 가는데 이 장은 1장 1절, 1장 2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4장에서는 0절부터 시작했어요. 특별히 선생님들 프리리미너를 먼저 한번 배우고 나서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4, 0, 1의 예제를 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1.2와 같은 것이 있고 그랬을 때 그 K 값을 구하라. 고유 값을 여기서는 람다라고 고유 값을 했는데요.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4 빼기 람다의 4에 마이너스 1.6에 1.2 빼기 람다를 절대치를 취해가지고 0을 만들어 봐라 이야기예요.
산수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산수는 할 수 있으면 곱하기 빼기니까죠. 그러면 람다 더하기 4 람다 빼기 1.6에 마이너스 플러스 4 곱하기 1.6 이 산수를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과정으로 람다를 구하고 그럼 람다가 두 개가 나오겠죠. K가 K1하고 K2가 람다 1하고 람다 2가 만들어지겠죠.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람다 1의 케이스를 가지고 람다 1이 있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X 1번을 구하고 또 람다 2의 케이스에 따라서 X 2번을 아까 구했던 것처럼 구해보면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고유 벡터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행대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실제 그렇게 구했던 이 값입니다. 그런데 선행대수에 있어 기본적인 컨셉,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 위치, 벡터가 위치니 좌표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개념 그리고 디터미넌트 값이 뜻하는 바, 그 다음에 인버스가 뭔지 어떤 값을 A 곱하기 B가 1이 될 때 B는 A분의 1이라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배웠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자, 1차시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 차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